스쳤다 하면 물이 줄줄 흐르는 정말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구한테도 말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저는 감각이 너무 예민해요. 작은 터치에도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반응해버려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밝히냐면서 피하기만 했죠. 그게 이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경이라고 해요. 회계사무소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집에 와서 혼자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기,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과 헤어진 이유요? 물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거였어요. 제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가면 왜 그렇게 밝히냐.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피하기만 했어요. 마지막 몇 년은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잘못된 건가요?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부족했어요. 그런 제 마음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여자가 그런 걸 원하면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전 당당해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원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죠? 남편은 그런 제가 부담스러워했어요. 점점 위축되고 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삶을 못 살겠다 싶어서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가끔 너무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어깨가 굽었어? 회사 후배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래. 이러다 진짜 곱추된다. 운동 좀 해. 운동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무슨 운동? 요즘 요가 인기 많던데. 몸매도 좋아지고. 몸매. 이제 와서 뭔 몸매예요? 하지만 지영이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한 번만 해봐. 출장 요가 있어.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좋던데. 출장 요가?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가르쳐 주는 거야. 남자 선생님인데 진짜 잘 가르쳐 줘. 남자 선생님이라니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남자가 가르쳐서 어색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는데 진짜 친절해. 그리고 잘생겼어. 결국 지영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주일 후 토요일에 체험 레슨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거울을 보니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운동복이라고 산 게 10년 전 옷이었어요. 늘어나고 색도 바랬고 급하게 인터넷에서 요가복을 하나 주문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선생님이 오기로 했는데 1시부터 안절부절 못했어요. 집 정리는 했는지 화장은 해야 하는 건지 뭘 이런 걸로 신경 쓰고 있지?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어떡하지? 이런 분이 선생님이야? 갑자기 새로 산 요가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미경이에요. 어쩜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냥 요가 선생님인데. 처음이시죠? 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요가 자체를 안 해봤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친절하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이런 분 앞에서 요가를 해야 한다니. 그럼 먼저 간단한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요?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시작했어요. 매트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앉는데 이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남자 앞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세요. 따라 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리가 둥그러지면서 굽어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제 등 뒤로 와서 허리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허리를 굽게 세우시고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닿아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느껴지세요? 네. 좀. 사실 요가보다는 그 손길이 더 신경 쓰였어요. 1시간 정도 했는데 힘들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하시겠어요? 다음에요? 사실 고민이 됐어요. 이런 분 앞에서 계속 요가하기가. 생각해 볼게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 요가가 생각난 거겠죠? 요가가. 샤워하면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자꾸 떠올랐어요. 나 왜 이러지?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는지는 말 안 할게요. 그 일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꾸 생각났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 요가가, 언니, 어때? 요가 괜찮았어?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응, 괜찮더라. 그럼 계속 할 거야? 글쎄, 좀 비싸던데.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용기가 안 났어요. 결국 목요일에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이번엔 좀 준비를 했어요. 새로 산 요가복도 입고 화장도 살짝 하고 뭘 이런 걸로 꾸미고 있지?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안녕하세요, 정미경 씨. 준호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해보겠어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배에 힘을 주세요. 따라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미경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여기 이 부분에 손을 대보세요. 제 손을 잡고 위치를 잡아 주시는데 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왜 이러지? 이제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렇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잘하고 계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주 2회씩 꾸준히 받으니까 정말 몸이 달라졌어요. 어깨 결림도 많이 나아지고 자세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니, 진짜 달라졌다. 회사에서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뭐가? 얼굴이 환해졌어. 화장품 바꿨어. 화장품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 보인다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과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해볼 수 있겠네요. 그가 말했을 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다른 사람도 없고 오늘은 특별한 자세를 가르쳐 드릴게요. 새로운 자세였어요. 바닥에 눕는 자세였는데 여기 누우세요. 누우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고. 다리를 좀 더 벌려주세요. 이렇게요? 조금 더 네, 그렇게요.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이 자세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하려는데 자세가 이상했어요. 잘 안 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선생님이 제 다리 옆으로 와서 자세를 조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제대로 배우려면 정확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분이 제 허벅지에 손을 대고 위치를 조정해 주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미경 씨, 긴장하시면 안 돼요. 긴장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요?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몸에 힘을 빼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힘을 주시고, 손이 제 배 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배보다 더 아래쪽으로. 선생님, 그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자세가 나와요. 정말 요가 때문인 걸까요? 느껴지시죠?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해요. 느껴진다고요? 너무 잘 느껴져서 문제였어요. 그때였어요. 그분의 손이 더 민감한 부분을 스쳤어요. 아, 작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손을 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미경 씨,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제가 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이런 적 없었어요. 그분도 같은 마음이라고요? 그분의 손이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요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을. 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런 반응을. 미경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미경 씨, 네. 키스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순간 온몸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이런 강렬한 감정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급히 떨어졌어요. 아, 네, 잠깐만요. 준호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가시고 우리는 말을 못했어요. 미경 씨, 방금 그건. 선생님,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인정한 거예요. 방금 그 순간을.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요. 그 키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준호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다정하고 더 적극적이고. 미경 씨, 오늘도 예뻐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일주일에 2번 출장 요가라는 핑계로 만났어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1달 정도 그렇게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준호 선생님이 급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아, 그냥 친구예요.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경 씨, 미안한데 오늘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봐요.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 선생님의 손을 보니 이상한 게 보였어요. 약지에 뭔가 자국이 있더라고요. 마치 반지를 오래 끼다가 뺀 것 같은. 선생님, 혹시 반지 끼던 거 있으세요? 반지요? 아니, 없는데요? 여기 자국이. 아, 그냥 일할 때 장갑 끼다가 생긴 거예요. 장갑이라고요? 요가 강사가 무슨 장갑을 끼나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우연히 마트에서 준호 선생님을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여자는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예뻤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멀리서 지켜보니 둘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부부 같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준호 선생님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는데 무심코 봤는데 화면에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여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 준호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미경 씨 뭐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경 씨 이거는 누구예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경 씨 들어보세요. 누구냐고요?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보라고 부르는데 준호 선생님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바보였던 거예요. 차에서 진실을 들었어요. 2년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간 곳은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빠, 아이들이 준호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 선생님은 아빠였고요. 제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것도 아이 있는 남자와. 그날 이후 3일 동안 준호 선생님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볼 수도 없었어요. 미경 씨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설명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4일째 되던 날, 집 앞에서 준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경 씨 왜 여기 오셨어요? 연락을 안 받으셔서 할 수 없이.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미경 씨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들어보기로 했어요. 거실에 앉은 준호 선생님은 초라해 보였어요.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거짓말한 게요? 아니면 바람 핀 게요? 다 미안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요? 유부남이 바람 피우면서 진짜라고요? 그는 아이들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같이 살고 있다고. 부부관계는 끝났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뭐, 부인하고 잠자리 같이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그런 건 대답 못 하시겠네요. 그럼 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예요?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왜 선택을 못 해요? 일어나서 준호 선생님 앞에 섰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저를 진짜 사랑해요? 그럼요. 정말 사랑해요. 그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이혼하고 오세요. 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가서 이혼하고 오세요. 그럼 믿어줄게요. 준호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작스럽다고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여놓고 갑작스럽다고요? 얼마나요? 1년이요? 2년이요? 평생이요? 선생님, 이제 그만해요. 준호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미경 씨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미경 씨 제발.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요. 준호 선생님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미경 씨 저 없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여자거든요. 나가 주세요.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 선생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울어서 빨간 눈이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나
잘했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요가는 다른 선생님으로 바꿨어요. 이번엔 여자 선생님으로. 언니, 요즘 왜 이래? 뭔가 달라졌어.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뭐가? 모르겠어. 뭔가 당당해졌어. 자신감이 넘쳐. 자신감이 넘친다고요? 정말 그런가 봐요. 한 달 후, 길에서 우연히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미경 씨,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요. 회사에서도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언니, 요즘 완전 달라졌어. 뭔 일 있었어? 지영이가 계속 궁금해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평일 저녁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어떤 남성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중하고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뭔가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 저예요. 준호예요. 예전 같으면 떨렸을 텐데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딱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경 씨, 저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요? 하지만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미경 씨, 그것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당당하게 사귀실 수 있겠네요. 미경 씨,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시작이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선생님, 전 이미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을요. 선생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요. 미경 씨, 저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후회요? 뭘 후회하셨어요? 당신을 놓친 것을요. 선생님, 저를 놓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편한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전 그때 선생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오라고. 그때 선생님은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황이 복잡했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으셨던 거죠. 이제라도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짜 저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 정말 달라졌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요. 외로움보다는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해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충실하고 의미 있어요.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혹시 지금 힘드시거나 상처받으셨거나 외로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들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한 저로 살아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완성된 저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완성된 나를 사랑할 때 찾아온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하며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